안녕하십니까. 예, 박종익 TV 부동산 클래스 두 번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택 청약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청약이요. 우선 이제 오늘 준비하셨는데 주택 청약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지금 뭐 청약할 분위기가 있나요?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커트라인이 60점을 더 넘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의미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60점이 70점이든 지금 아까 뭐, 왜냐면 살기가 네. 어렵고 이제는 사는 네. 게 불가능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사는 게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있는 사람들이야 사겠죠. 그래도 청약하면은 그 청약 1순위 열심히 통장 부은 사람들은 사겠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전세 자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중간에-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융자 좀 받고 이자 냈고 그 기간 동안 적금 들어서 일부 갚고 네. 그다음에 주택을 사는 사람도 주택 융자 받아서 그거를 한 30년이지만 10년 동안 계속 갚다 보면 확 줄어들자 돈이. 네. 근데 그러면 내 집이 되는 거고 그것도 팔아서 주택 청약을 한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거냐. 네. 아예 그럴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돈은 빚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빚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동맥경화 완전히 피가 막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최악이 되고 결국 나라는 힘들어진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질문 한번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네, 질문이 우선은 궁금한가요? 서울의 새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한 커트라인이 이제 평균 60점을 넘었고요. 네. 청약 커트라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느는 이유가 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금 일단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 청약 가점이 올라가게 된 부분이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나중에도 이해하시겠지만 2019년에 50점부터 시작한 게 한 63점까지 올라간 거죠. 그 이게 배경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 앵커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막차 타려고 하는 거고 막차 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돈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왜 지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청약해도 당첨이 돼도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쉽지 돈이 않죠. 좀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부분에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의 청약 점수는 사실 좀 접근이 어려워진 현실. 네. 그 지금 용산에 그 뭐죠? 그 중요한 정비창이요? 땅, 정비창. 정비창. 거기도 있고 지금 곳곳에서 네. 또 지금 또 정부가 아주 또 유심히 보고 있는 땅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 지역이죠? 어디를 그냥 전부 다 너 개발한다고 뭐 그린벨트 해서. 어쩌고 네, 그린벨트 테르. 태릉참 태릉. 네, 그 지역도 있고요. 네네. 곳곳에 있어서 앞으로 청약할 때가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는 주택이 돼버렸죠. 주택이 돼버렸죠. 주택형 주택이 네. 돼서 네. 이제 오피스텔 안 사죠. 이러면 이제는 무조건 오피스텔 매물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생활형 숙박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건 적용 아직 안 되거든요. 생활형 숙박은 또 뭐예요? 오피스텔처럼 생겼는데 네. 이제 숙박 쪽으로 분류가 된. 아,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저도 처음 그거 좀, 들었는데요. 자, 생활형, 자, 오피스텔을 네. 생활형 숙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네. 오늘 아주 지을 중요한 때 팁을 종류 드리겠습니다. 자체를 네. 지금 이제 그 오피스텔도 이제 뭐 주택으로 치겠다 이래 버리니까 네. 그나마 아직 주택으로 치지 않은 게 생활형 숙박이라는 게 있고요. 아 생활형 숙박. 그럼 오피스텔을 생활형 숙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되나요? 한 번 예. 오피스텔 산 사람 끝났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편법이 나오기 시작한 분야가 주택이에요. 주택을 지금 근생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 주택을요? 그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다세대 빌딩을 쭉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내보내고 네. 근생으로 그건, 바꿔서 그건 임대하는 건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구 수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수. 못 바꾸는 거 아니야, 이제? 예. 그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 사셨잖아요. 오피스텔, 저 오피스텔도 있어요, 주택이에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주택 다주택자 되는 거지. 다주택자. 그렇지. 이미 다주택자 됐죠, 그냥.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네, 바로. 다주택자가 바로 됐습니다. 네네. 아, 전 지방에도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그 지방에 내가 요즘엔 좀 자연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네네. 마음이 좀 많아서 특히 인천 서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천 인천 서구가요 서구도 이제 뭐- 농촌과 도시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요. 네네. 도농 복합 지역이에요. 네네. 정말 살기 좋은 땅들이 많아요. 네. 공기 맑고. 이제 다주택자로서 이제. 근데 네. 인천 서구만 얘기하면 없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진짜. 죄송해요. 예.
굉장히 좋은 그 불로지구 알죠. 이쪽에 저도 네. 알죠. 예, 바로 일산대교 건너편인데 선배님 굉장히 덕분에 좋아. 저쪽에서도 인천 웃어. 서울 잘 내가 저쪽에서도 웃어. 아니 맨날. 내가 분명히 여기 왜 방송 웃어? 처음 나올 때부터 다 처분해서 어디로 오라 했어요. 꼬마 빌딩으로 오라 했잖아. 이제는 그게 현실화됐다니까요. 아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갈아타세요. 야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주택 청약 3040 세대 이런 신조어도 생겼다면서요. 진짜 그 신조어. 전국에는 지금 이제 상황들 자체가 이제 주택 청약 3040 세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내 집을 그러니까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마련을 해보겠다는 흐름이 있는 건 당연한 흐름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자기가 가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하나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보세요. 네. 내가 청약에 대해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네.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럼 아파트를 살 때 이제 취득세 내죠. 그렇죠. 근데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이제 이게 올랐어요. 네. 아니면 종부세 합산 대상을 돼서 오피스텔 한 대 갖고 있어서 그러면 또 이거 종부세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팔려고 하거나 물려주려면 양도세 내야죠. 양도세 내야죠. 양도세 내야죠. 그럼 왜 사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제는 안 사죠. 아파트를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야. 내 집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없었을 땐 되게 있고 싶은데 막상 집이 있고 나면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이 근데 그때가 아직도 와요. 서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피스텔이 집 같은 느낌은 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그렇죠. 뭐냐면 법적으로는 그런데 수익형 주택 내가 거주도 하고 수익도 나와서 나한테 그 정부에서 이자를 걷어가든 세금을 걷어가든 그것도 낼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걸로 움직여야 되는데 주택 갖고 내가 이걸 한번 내가 사보겠다고 모든 걸 오링해서 아무것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해가지고 청약 돼가지고 막 이게 했어. 그다음 뭐가 있는데? 그다음부터 세금부터 이제 세금 나갈 일만 생기는 그리고 거거든요. 집값 오를 생각도 없고. 거기다가 전세도 이제 못 주니까. 제가요. 네. 네. 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얘기를 할게요. 네. 95년도에 여러분들 좀 어렸을 거예요. 우리 96학번. 네, 그죠. 우리랑 자꾸 네. 나이를 고등학생 때 94년, 95년도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그때 기자의 그 거의 초년이었는데 이때요 네. 전국의 미분양이 몇십만 가구가 있어가지고 이 건설업체가 이것 때문에 다 도산하기 위기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분양 특집을 전 언론이 나서서 엄청 해가지고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이때 95년도, 96년도 그때 대단지 그 미분양 아주 팔라고. 그냥 이 나라에 아주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막 집 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YS 때인데 네. YS 때 굉장히 미분양이 많아서 DJ가 나와서 결국은 임대주택자한테 모든 혜택을 준 거예요. 임대주택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집을 많이 사라.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요 앞장서서 샀어요. 왜냐면 국가의 정책이 시책이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이 갭 투자를 한 거예요 무조건. 네. 전세 놓고 네. 그건 갭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그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 갭 투자입니다. 갭 맞아요. 투자 사업 똑같은 겁니다. 전세 내놓고 집을 15채 됐는데 나중에요 세월이 흘러 2005년, 6년, 7년도 이제 막 차관급 인사할 때는 네. 집이 많다고 그 사람이 차관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면 국가 정책, 국가 시책에 호응한다고 공무원들이 대통령 뜻을 받아서 그 미분양 주택을 해소시켜 줬더니 이제 그걸 이유로 승진해서 그 사람을 누락시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이게 대한민국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안타까운 게 이제 또 그런 정권이 시대가 또 온다니까요. 미분양이 아주 넘치고 차고 넘쳐가지고 네. 이제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이거 미분양 해소하는데 또 어찌보면 공무원들한테 임대주택 하라고 할 시기가 제가 볼 때 5년 안에 옵니다. 이거 5년 안에. 5년 안에 오죠. 무조건 오죠 이거.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죠? 네. 단기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늘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던 결국엔 나중에 보면 그게 손해가 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했던 건데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나라를 위해서 한 거죠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모토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정부 일 하기 힘든 시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살피고 정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서 하고는 있지만 정치하고 경제가 묘하게 지금 엇갈려서 계속 타이밍 놓치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어 안 받아. 구체적으로 보고 전화했어 안 받아. 근데 전화했어 안 받아. 네. 자 그러면 청약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면 네. 앞으로 청약 시장은 네. 굉장히 침체할 것이다. 왜냐면 청약을 받아도 네. 남는 이득이 있어야지 뭘 하지.
그죠? 네. 젊으신 분들 취득세 청약- 내고 양도세 내고 보유세 내고 또 조금 비싼 집 사면 종부세 내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약 시장은 점수가 다시 꼬꾸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청약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가 별로 없어서 네, 네.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청약이 아 그래도 관심이 관심을 없어질 가져주세요. 것이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해볼만 해요. 40, 50 어느 정도 돈 있으신 분들이 용산 네. 정비창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출도 없이 일반 사람들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전반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청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조금 이제 그 아주 젊은 사람들이 내가 긍정적인 발전적인 미래관을 갖고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아까 얘기했잖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놀러 갈 거 안 놀러 갈 거 모아서 청약을 집어넣고 막 전주 쌓았는데 어이씨 막 나이 많으신 우리 막 형님들 막 누나님들 일분하고 막 내가 점수가 1, 2점 차이 나버리니까 나는 결국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꼭 집 사야겠냐 살고 싶으면 저는 권하는 게 아파트 사지 말고 그냥 수도권에 앞으로 무인 자동 저기 자동차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차에 타가지고 우리 집 뭐 경기도 양평이야. 경기도 양평 딱 누르면 그냥 눈 감고도 가는 시대가 와요. 오겠죠? 벌써 어. 나왔잖아. 샘플 지금 20% 독일 같은 때문에. 경우는 4세대 자동차 사업에서 무인이 그대로 지금 독일 이미 전체를 갈 수 샌프란시스코에는 있고. 구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그래서 많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뭐냐면 도심의 주거용 주택을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말고 네. 아직도 경기도권 서울 1시간 이내에 한 2, 3억, 3, 4억 갖고 내 집 마련을 잔압으로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서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네. 서구가. 인천도 뭐 그렇겠지만 인천 서구 네. 가깝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네. 그러지 말고 김포 뭐 양평으로 파주, 오세요. 양평으로. 양평도 가깝고 각자 자기 동네로 자기 오네. 동네로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주택 청약은 앞으로 굉장히 침체될 것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건설사들도 힘들어질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테리어 업자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건설업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건설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왜 이 정부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할까요? 우리들은 다 생각하는데. 자, 이 편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네. 네.